양형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형 기준을 보니까요. 위증죄에 대해서는 기본 양형이 6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입니다. 맞습니까? 네.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네네, 지금 표를 그리고 가중 사유를 보니까요. 네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 사유고 또 하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 사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인데 가중 사유가 2개나 있습니다. 그 위증이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중 사유가 2개가 있는데 가중하면 위증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징역 3년까지입니다.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 최소 징역 10월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고요. 그리고 그 증거 위증에 의해서 무죄 판결까지 선고가 됐고 그리고 그 무죄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증죄 중에서 이 정도의 가중 사유, 그 다음에 범죄의 어쨌든 중대성, 저는 범죄의 중대성과 가중 사유에 있어서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형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증에 있어서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증죄의 기준은 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은데 마치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따라서 누군가에게 저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라고 해서 없는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해서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위증죄가 되겠지만 이제 증인 요청을 받고 나가기 전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 뭐 그것이 위증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탁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증거도 있습니다.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부탁에 의해서 즉 교사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은 보강 증거도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를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이 나는 것,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청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심사할 때 등이라고 하면 다른 범죄들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법문은 통과되고 나면 객관적으로 그 법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